최근 민주진영을 극심한 혼란에 몰아넣었던 중수청 논란이 사실상 종결된 것 같습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모두 중재해 민주당과 국정위의 원안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전언이 떴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SBS 단독으로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석 총리가 직접 이날 비공개 회동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하여 귀추가 주목됐는데, 김민석 총리는 결국 민주당 검찰개혁 TF와 국정기획위의 원안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라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고 해당 회동의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어서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을 분리해 나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오늘 박지원 의원이 전한 내용이 이른바 공식 발표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로선 박 의원의 전언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유튜브 스픽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가 올라온 바 있고, 심지어 구체성으로만 따지면 스픽스의 보도가 오늘 박지원 의원의 전언보다 더 구체적이었는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즉, 복수의 소식통이 김민석 총리가 중수청 논란에 대해 행안부 설치로 가르마를 타줬다는 동일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고로 국무총리가 결단한 이상 다행히도 검찰개혁안은 민주당 국정이 원한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저는 중수청 논란이 일단락된 것도 된 거지만 이번 김민석 총리의 조용한 리더십 및 조정 능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주재했다는 비공개 회동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원래라면 알 수 없었을 텐데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물밑에 조정자로 나섰고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납득할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중수청 설치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특정 부처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다루기 어려운 굳은 일을 그것도 조용히 도맡아서 했다는 건 그야말로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국무총리다운 행보였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정치 경력이 어마어마한 김민석 총리 정도나 되니 망정이지, 다른 인물이라면 5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로 5선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 보기에 이래저래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나서서 가르마를 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이는 제 개인적 추측이지만 박지원 의원이 굳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원한대로 가는 게 가장 잡음이 덜하다는 입장을 냈던 것 아닌가 합니다. 가뜩이나 이번 중수청 논란의 핵심은 냉정히 말해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진작에 논의를 끝낸 것과 더불어 심지어 국정위의 최종안까지 확정된 상황에 법무부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중수청 행안부 설치든 법무부 설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국정위 논의 과정에서 끝냈어야 할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민주시민들이 이번 일로 더욱 분노하고 혼란에 빠진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러나 저러나 김민석 총리가 양 부처 장관과 원안대로 길을 터준 만큼 앞으로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을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우려를 해소하는 게 건설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끝까지 걱정하는 부분은 타협한답시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설치하고 향후 공소청으로 격화될 검찰청에 어설프게라도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각에서 유능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로선 다른 것보다도 그간 어마어마한 폐악질을 저지른 조직은
국물도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보안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헌법이 검사들에게 부여한 권능만으로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건 심우정 검찰의 영장 반려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끝으로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의 명쾌한 설명으로 대신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사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어요. 임의 수사는 사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좀 와주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의 수사의 경우 압수수색 못 합니다. 강제 수사가 무서운 거죠. 강제 수사를 하려면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장을 분리된 공소청에서 담당을 하면 임의 수사를 공소청의 도움 없이 임의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무서울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수사의 목표는 기소죠. 근데 기소도 공소청이 담당하면서 별도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소가 될지 말지에 의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수사의 정도라든지 수사의 범위라든지 다 사전에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사기관이 붙어 있다고 한들 기관 사이에 교류도 없고 인적 교환도 없고 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서로 수사하게 될 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이들의 통제는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공소청이 하는 것이다. 기소 단계와 영장 단계에서 수사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